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날이 갈수록 번창하시는 모습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많이 바쁘셨죠? 애들 또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좀 살겠네요. 네. 죽는 줄 특히, 알았습니다. 강사분들은 이때가 바쁠 딱 때죠. 맞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니까. 그럼요. 이걸로 평가를 받으니까. 맞아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이요. 네네. 네. 오늘 테슬러즈님이 해주실 또 시들문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기 나오려고 그런 일을 겪은 건지. 최근에. 네. 제가 여기 쉬는 동안 시참을 안 하는 동안에 제가 겪었던 일이라. 사실 이 일에서 지금도 벗어났다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한 몇 주 됐을까요? 2주 정도 전에 겪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고강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다시 뒤져보긴 해야 되는데, 네네. 아마 2주 내지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일을 할 때 애들 시험 기간을 보통 시험 날짜로부터 한 3, 4주 정도 잡고 준비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일을 마치고 업무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일찍 들어가면 11시? 좀 늦게 들어가면 12시 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은 보통 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해서 마무리가 다 되는데 수업이 끝나도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카톡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쭉 하나씩 다 답장을 해주고 좀 톡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는 전화를 통해서 개념정의나 오답 정리 같은 거 피드백 해주고 다 끝내고 이제 홀가분하게 집에 들어갈 때가 11시, 12시 이렇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의 어떤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그 시간대 되면은 야간에 도로에 차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물론 주택단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뻥 뚫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집으로 쭉 쏘면서 가는데 원래는 제가 차들만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보행자가 거의 없는 그런 도로로만 다니는데 네. 왜냐면 야간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좀 뻥 뚫린 도로로만 다녀요. 네. 근데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으실까요, 모두들? 돌비님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맨날 가던 길로만 가면은 재미없잖아요. 아주 가끔 오랜만에 이 길로 가볼까? 약간 이런 기분일 때가 그날이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처럼 제가 약간 굴다리 같은 데를 좀 좋아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샥 나올 때 그 느낌을 좀 좋아해서 좀 이렇게 굽이굽이 골목골목 같은 길이 있는데 그런 좀 구도심 쪽에 굴다리 같은 데를 통해서 집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차도 잘 없고 사람은 거의 쥐새끼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사거리였어요. 네. 좌회전 신호 받고 차를 돌려가지고 2차선 쪽으로 그러니까 인도 쪽이죠. 그쪽 차선으로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저 앞에 있어요. 검은 실루엣이 있는데 귀신은 아니에요. 딱 봐도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인도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 신호는 파란불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에요. 그럼 저희가 물론 이제 정말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저 녀석이 내 차로 뛰어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도 했었고 네.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엄청 과속을 한 건 아닌데 그냥 평소 속도로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 점점 그 실루엣이 가까워지는 중간에 봤더니 그 스텝이 정상적인 사람의 스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흔히 그 꽃게가 옆으로 걸을 때
이렇게 호잇호잇 하면서 다리가 꼬이면서 이렇게 옆으로 살랑살랑 걷는 그런, 그러니까 치객 여러분이 보통 걷는 스텝 있잖아요. 예.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오, 설마 저게 고라니도 아니고 이쪽으로 뛰어들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미 그 스텝을 발견했고 브레이크 쪽으로 발을 옮기려고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몸이 이렇게 쫙 무너지면서 차도 쪽으로 뛰어들더라고요. 오, 순식간에 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빛보다 빠른 반사신경으로 핸들을 쫙 틀었어요. 피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만 와,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운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피했어도요, 손이 덜덜덜덜 거려요, 한동안. 예. 그러면 가면서 뭐야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난 것도 없고 부딪히는 감각도 없긴 했지만 요만큼이라도 스쳤으면 저는 이제 현행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교통사고 반대편에서 법규상. 차 오면 또 사고 나고. 그렇죠. 그래서 오. 오 하면서 손이 덜덜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분명 치진 않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그쪽을 봤더니 세상에 여자분이었어. 예.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아예 그냥 어떻게 쓰러져 있었냐면 아예 기절한 것처럼 대자로 뻗어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었고 바닥이 엄청 축축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야? 내가 친 거야? 하면서도 아니야 안 쳤어. 나 진짜 느낌 없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 나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제가 설사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고 수습을 안 하고 갔다가는 나중에 이 법적으로 무슨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이거는 처리를 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마음으로는 뛰어가고 싶었는데 우산을 쓰고 걸어가게 됐던 게 막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속으로. 예. 제발 치지 말았어라. 안 쳤어. 진짜 안 쳤어. 안 친 거 맞지? 맞아. 안 쳤어. 막 이러면서 갇혀 봤더니 여성분인데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쪼리 같은 거 신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쓰러져갖고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미치겠다. 내가 진짜 쳤나? 오. 이러고 봤는데 친 게 아니고 이분이 약주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확 달려드니까 네. 놀라가지고 크락션을 그때 빵 누르면서 이렇게 싹 틀어서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란 거지. 취한 상태에서 뭐가 갑자기 훅 다가오더니 빵 하니까 저는 놀라서 한 거지만 그리고 이제 쓰러져 계시길래 너무 놀라서 이제 저기요 저기 괜찮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파요 하면서 막 이러고 울어요 계속.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오밤중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분명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어느덧 한 7, 8명 되는 사람들이 3, 4, 5 우산을 쓰고 모여들어서 현장에 모여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는 느꼈습니다. 눈빛을. 아, 저 자식이 애먼 여자 차로 쳤구나. 이미 그 분위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근데 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그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짜증나더라고요. 야, 완전 그 애매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뒤통수 맞은 격인데 난 신호 준수도 했고. 근데 여기서는 이미 저는 거의 범법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짜증을 내거나 이 여성분한테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서 뛰어들고 난리예요 이랬다가는 지금 일단 제가 이분을 쳤는지 안 쳤는지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분위기상 제가 너무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일단 최대한 이분을 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러져 계시잖아요.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길이 축축하고 대로 한복판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차들이 쌩쌩 오거든요. 사고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잠시만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절대로 제가 그 여성분들을 비하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신체 접촉을 괜히 했다가 그럴 수 있어요. 오해를 사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굉장히 그 여성분들이 동네 마실 나갈 때 편하게 입는 얇은 소재의 원피스였어요. 그러니까 살갗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과정에서 조금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옆에 어떤 아주머님이 남편분하고 막 속닥속닥 뭔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예. 아주머님 그 말씀 그만하시고 와서 저 좀 도와주시라고 이분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근데 그 아주머님 말이 맞아요. 자기가 알기로 이거를 괜히 억지로 일으키려다가 추가적인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차만 통제하고 119를 부르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네. 또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별거 아닌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야 될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119를 불렀죠. 그래서 구급대가 오는데 거기 하염없이 우산을 들고 서서 차량을 이렇게 손으로 호이호이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제 사실 이 아밤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여성분이 저기요 그래요. 네. 예? 했더니 비 다 맞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 지금 길바닥에 쓰여 있는데 비 내리니까 비 다 맞는다고 우산 씌워달라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좋게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일단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산도 씌워주고 한 손으로 이제 통제를 하면서 서 있었더니 이분이 갑자기 제가 왜 여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라고 했더니 술 먹고 집에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 게 어디까지예요? 그 혹시 갑자기 이렇게 차도로 뛰어드시던 거는 생각 안 나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갑자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좀 대충 설명을 했어요. 여차저차 했다. 블랙박스가 있긴 한데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틀어서 피하긴 했는데 놀라서 그러신 것 같다. 제 딴에 막 피해를 한 거죠. 예. 그러고 있었더니 왔어요. 119가. 근데 119만 온 게 아니고 그 중에 계신 분 중에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112도 같이 왔어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보험사 부르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 차라리 경찰이 와가지고 이 CCTV를 확실하게 가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제가 막 설명을 했죠. 똑같은 얘기를. 근데 이제 경찰관들은 제일 먼저 묻은 게 그거였어요. 접촉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해서 없었다. 예. 접촉은 분명히 없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뭐 혹시 모르니까 저기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까 체증해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차로 이동을 해서 영상을 보는데 경찰관이 예, 다행히 그러네 치진 않으셨네요 하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좀 제가 촬영해서 가져갈게요 하더니 불박 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일단은 뭐 여성분께서 괜찮으시다 하면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돌아가셔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이제 여기서 일단은 일단락이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여성분이 뭐 어쩌고 있나 해서 다시 차에서 그 현장으로 가봤더니 그 여성분이 앉아 있어요. 기대가지고 119가 왔는데 이제 그걸 안 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경찰관들하고 119들은 이제 병원에 그래도 가서 그렇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놀라갖고 자빠졌던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번을 경찰관들하고 구급대원 여러분께서 설득을 계속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피곤해지니까 그 검사 비용은 차라리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게 너무 이대로 가면 찜찜할 것 같아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차라리 내가 부담을 할 테니까 가서 검사를 받자. 이건 예. 조금 그렇다 했는데 절대 안 가겠대요. 엄청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경찰관들하고 구급대원들한테. 이제 그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경찰분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일단 증거 영상은 체증했고 정황도 들었고 이 여성분도 제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여러 번 하니까 일단 선생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고 알아서 귀가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렇게 찜찜하죠. 그래서 이제 다 가셨어요. 다 가셨고 다 해산했어.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는 이제 가기 전에 그 여성분한테, 일단은 뭐 제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놀라셨을 텐데, 조심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집이 가까우시냐고 했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좀 잘생긴 남자였다면 객관적으로 또 넘어왔네. 이걸 또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해볼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고 뭐 딱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왜 이래?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예? 일이 다 끝났으니까 저도 선생님도 집에 가야죠. 그랬더니 가지 마요. 나 갈 때까지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막 앓는 소리를 계속 내면서. 예. 그때부터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혹시 그런 괴담 있잖아요. 스타렉스 같은 거 없나. 오. 예, 주변을 봤어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사람들이 다 사라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뭐지, 이 여자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귀족분들께서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물론 경찰관들이 확인해주고 가긴 했지만 이 여자가 만약에 이걸 또 물고 늘어져가지고 다음날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내가 알고 보니 여기에 타박을 입은 것 같은데 그때 뭐 술에 취해서 몰랐네 어쩌네.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경찰분께서 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이거 영상 잘 체증해 두라고. 왜냐면 저분을 내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술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말 바꿔서 이상하게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럼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얘기해보더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 영상 잘 저장해 두시고 무쪼록 여성분하고 크게 척지는 거 하지 마시고 잘 수습하고 가시라고 뭐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 입장에서도 일단 이분 비위를 거슬러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막 뭐라는 거야 이러고 가기가 좀 그래서 많이 힘드시면 제가 술이 좀 깨실 때까지는 옆에 있다가 가겠다 했더니 그래요? 이래요. 뭘까 했는데 참고로 여성분이 외모가 괜찮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론 거기에 홀린 건 아니지만 조금 그래. 참고로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몇 달 되지가 않았습니다. 적적하기도 한데 예. 이 여성분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나 하다가 술 깨면 이제 정신 차릴 테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답이라도 받고 그러고 뭐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왜 이 시간에 약주를 하고 있었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뭐 하시는 분이냐 서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막 웃으면서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그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은 보통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 얘기만 하면 겁나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미없는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웃어준다고?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약간 처음에 엄청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은 이렇게 봉인 해제가 살짝 됐었나 봐요. 오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한참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여성분이 자기 이제 집에 가겠대요. 그래서 집에 가나 보다 했더니 자기 혹시 아프면 병원 같이 가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라이트인가? 혼자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버렸어. 예. 너무 레퍼토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길래 근데 이제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데요 이러기도 뭐해서 약간 반 느낌으로 뭐 편찮으시면 말씀하세요 뭐 봐서 스케줄 맞으면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번호를 알려달래요. 예.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번호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예. 잘 들어갔냐고. 그래서 예, 저는 잘 들어왔다.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로 놀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좀 피곤해서 그걸 빨리 좀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는다는 게 연락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좀 빨리 잊어버리고 샤워하고 자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로 놀라셨을 텐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뭐 좀 위안이 되는 멘트를 하고 저희 상담용 어머님들 상담할 때 쓰는 멘트 같은 거를 쓰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덕분에 저는 잘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잘 때는 아이폰에 보면 그 방해 금지 모드 있잖아요. 달 모양. 달 모양. 그거 해놓고 자거든요. 중간에 스팸 전화 오거나 이럴 때 저는 이제 밤낮이 좀 바뀐 생활을 살짝 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 이런저런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깨는 게 싫어서 이제 그걸 해놓고 자는데 다음날 일어났어요. 예? 카톡이 85개가 와 있더라고요. 오? 알림이 85개가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 숫자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제 저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이 새끼들 이번에 일 한번 내려나 보다 기특하고만 하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원래 이 85개가 여러 명에게서 와 있으면 대화창이 여러 개가 쭈루루루룩 떠 있고 번호가 여러 개가 분산되어서 있어야 되잖아요. 85개 중에서 13개만 다른 데에 막 분산되어 있고 72개가 한 방에 딱 숫자가 떠 있는 거예요. 한 카톡방에. 이게 뭐야? 봤더니 그 여성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엄청 쫄았어요. 와, 대박. 사건 접수했나? 내가 혹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니까 너 이 새끼 너 병원 뭐 어쩌고 하더니 연락도 안 되고 넌 내가 콩밥 먹일 줄 알아. 막 이런 말이 잔뜩 와 있을 줄 알고 내가 어리석었다.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오늘은 자면서 그렇게 방해금지를 해놓고 자는 게 아니었는데 큰일 났다고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멘트들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원조로 시작이 되죠. 저도 뭐 간만에 마음 맞는 분하고 얘기해서 좋았어요. 뭐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맞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쭉 창을 내렸더니 근데 있잖아요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막 다 띄어져서 와요. 근데 따로 있잖아요 따로 제가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서 쭉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끊어서 많이 보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일단 MZ세대도 아니고 저랑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을 뿐더러 내용이 제가 하더니 사귀자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고 눈웃음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요. 물론 뭐 어떤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정선에? 뭐 만나서 밥을 먹는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게 있다거나. 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제 새벽에 잠깐 봤고, 뭐 사건 피해자, 저 가해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관계로 만났고, 말도 몇 마디 안 해봤고, 뭐 아는 것도 전혀 없는데, 앉아서 한 20분 얘기한 게 다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는 그 순간에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내리는데 제가 답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느라고. 했더니 자요? 한 통. 주무세요? 한 통. 자? 한 통. 자냐고? 한 통. 점점점 한 통.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 한 통. 너도 근데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한 통. 뭐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쭉 쌓여 있는 걸 저는 이제 일어나서 하나씩 내리면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아까 다 끝났다고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냐면 이게 불과 한 2주? 3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총 70 몇 통의 카톡이 와 있었고 마지막에는 너네가 죽여버릴 거야. 날 갖고 놀아? 뭐 이렇게 와 있어요. 카톡이. 아니 뭐야? 왜 그러지? 아니 그래서 저는 수화기를 놓고 심호흡을 하면서 어제 그 당시에 어제 느꼈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이 덜덜덜덜 거리던 그 생각이 나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자 떠올려보자. 내가 어제 혹시라도 그 여자한테 실수한 거 있던가? 내가 무슨 미쳐가지고 손이라도 잠깐 잡았나? 아닌가? 아니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일도 없어요. 내가 오해 살 만한 얘기를 했나?
근데 얘기한 게 뭐가 다냐면, 몇 살이에요? 왜 술 먹고 지금 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은 어디예요? 아, 이 근처예요? 그럼 들어가셔야지. 가족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한 말은 이게 다예요. 대부분 그 여성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냉정하게 떠올려봐도 이런 카톡이 얼마나 저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답장을. 굉장히 길게 보냈어요. 일단 일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톡이 와 있어서 좀 놀랐는데, 사고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놀라셨을 수도 있고 정신이 없으셔서 이러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혹시 뭐 신뢰되는 일이라도 한 게 있느냐, 저는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 좀 달래드리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 뿐인데 갑자기 이렇게 막 뭐라고 하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나와봐 이렇게 딱 생겨났어요. 제가 그래서 응? 그래서 예? 라고 하고 물음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와보라고. 다 카톡입니다. 어디로요? 했더니 나와봐 집 앞에. 머리가 띵하면서 아니야 근데 나는 어제 차를 타고 갔고 저 사람은 걸어갔을 텐데 나를 따라서 올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제 아파트 사니까 현관문을 열고 밖에 봤더니 뭐 없어요. 엄청 쫄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썰 풀었을 때 귀신 얘기했을 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돌아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탁 하고 열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씨 미친 여자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그러고 있네 했더니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보냈더니 아니 네 차 있는데 와봐. 차로. 네, 저희 집이 12층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 쪽에서 주차장을 보면 제 차가 보여요. 그래서 무서워서 나가지는 못하고 베란다에서 멀찍이 이렇게 봐봤어요. 돌비님은 제가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제 차가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예요. 슈퍼카지. 네, 슈퍼카는 아니고. 근데 제가 이걸 뭐 차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차는 뚜껑이 멀리서 봐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딱 보여요. 근데 봤는데 이게 뚜껑이 하드탑이 있고 소프트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탑은 천으로 돼 있는 네. 거잖아요. 패브릭으로 되어 있죠. 네, 패브릭으로. 제게 그건데 제 차 뚜껑이 멀리서 봐도 딱 눈에 띌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더라고요. 헐.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네. 예. 보는 순간 저는 이제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았어요. 예.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또 받아요, 전화를.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래요, 말투가. 이게 막 목소리가 두들 떨리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네가 나 갖고 놀았잖아. 이래요. 그래서 아니요 하면서 막 진짜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드릴 테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도 차도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그 여성분을 고소를 한 상태예요, 지금. 지금 진행 중이구나. 몇 주 전이니까요. 재물 손괴잖아요, 이거. 아니, 증거는 다 있어요. 어차피 아파트 단지에 뭐 블랙박스나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영상을 봤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 큰 만두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와갖고 이렇게 쓱쓱 찢어놓더라고, 그걸. 예. 근데 그냥 그 영상을 나중에 보고 제일 무서웠던 건 뭐였냐면 아파트 CCTV는 화질이 안 좋아서 그것까지는 안 보였는데 네. 제 차 바로 앞에 산타페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주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블랙박스를 그 영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화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가서 봤더니 엄청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하는 막 그런 모습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해가 아니고 무슨 빨간 마스크처럼 입이 귀에 걸린 것처럼 이 하는 막 이런 저기로 막 그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분 동안 하냐면 40분 좀 넘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걱정이 드냐면 차는 이미 그렇게 됐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어떻게 앞으로 더 할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남자가 여자가 뭐가 무섭냐. 여리여리한 여자라며. 맞아요. 여리여리한 여잔데 그렇다고 제가 범법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그 여성분을 찾아가서 보복을 하겠어요. 그렇지. 때릴 거야, 어떻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저는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목소리가 떨리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갖고 놀았잖아 하길래 제가 뭘 갖고 놀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다고. 네. 했더니 네가 그때 공원에서 나한테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그랬잖아. 엄청 좋아했으면서 그래서 우리 집에도 같이 갔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뭐야. 저는 진짜 그거를 듣는데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는 느낌? 네이트판 같은 데 보면 그런 사연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 보면은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말지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뭐 설득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제가 그렇게 선생님하고 헤어진 다음에 혼자서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도 다 있다. 그렇지. 했더니 그런 게 안 먹혀요. 그냥 미친놈 이래요. 그러더니 아주 좋아서 해. 죽을 땐 언제고. 또 나 보고 싶으면 와서 네 마음대로 또 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니 근데 저희 집하고 제 차는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궁금해? 이래요. 근데 궁금한가 보다. 이래요. 와 웃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무서우면서 화가 났는데 거기서 막 웃으면서 궁금하면 와봐봐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은 그냥 이성적으로 이게 오.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갖고 네. 끊고 친구 중에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일단은 당연히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너도 알겠지만 이게 다 마무리되고 또 우리나라에는 3심 제도가 있잖아요. 이래저래 재판하고 이제 친구 말로는 코로나 때문에 밀려있는 재판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거 뭐 다 하고 순번대로 처리되는 거 기다리려면 일단은 네 차 수리는 네 돈으로 해야 된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되긴 할 텐데 되더라도 워낙에 오래 걸리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쭉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저쪽에서는 혹시나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네가 보상을 받긴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지리한 싸움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쪽에서 이제 성추행 같은 거를 약간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현재 법상 양쪽 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호소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오. 네가 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거 자료라도 좋으니까 네가 그 시간에 지나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 블랙박스는 차량 실내를 촬영하진 않아요. 그렇지. 바깥을 촬영하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여성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건 그냥 뻥카 친 거예요. 오. 다 있다라고 했던 거. 네네. 보통 블랙박스가 실내 소리까지 녹음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내 영상까지 녹화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소리만 되죠. 예. 소리만 되니까. 예. 근데 제가 또 봤더니 소리를 제가 그 사고 나고 경황이 없어갖고 그때 소리를 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말은 네가 집으로 가면서 지나치면서 CCTV 같은 게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 신호대기 중이나 이럴 때 제가 다행인 게 그때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그러면 위에서 CCTV 같은 게 너를 촬영했을 때 옆좌석에 아무도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 조그만한 증거로라도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안 되더라도 간접 증거로라도 채택될 수 있으니까 오. 그런 거를 부지런히 모아놔라. 그래서 제가 요새 그거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시청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와 근데 이게 진짜 사람 그 머리 빠지는 일이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쵸. 참. 말로만 들어도 이거. 예,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걸 진행하면서도 무서운 거는 이제 이거는 그저께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 제 차가 수리를 들어가 있어요. 견적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일을 다녀야 되니까 차가 필요해서 렌트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렌트를 하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찾아올까봐.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저 요새 밤에 밤길 다니면서도 친구나 누구랑 통화하면서 가고 일부러 그러거든요. 주의 살피면서. 네. 근데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그때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렌트카가 검정색 그랜저예요. 일부러 눈에 안 띄는 차로 한 거예요. 근데 차 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 와이퍼 말고요. 차 문 틈 사이에 뭐가 이렇게 껴져 있는 거예요. 뭐 쪽지 같은 게 있길래 예. 뭐야? 그래서 봤더니 모를 줄 알았지. 물음표 2개 해놓고 앞으로 더 재밌게 해줄게 눈웃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찍어놔야 돼요, 증거로. 다 찍어놨습니다. 예. 찍어놓고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미치겠어서 오. 어제 좀 시간이 나서 경찰서를 그러니까 소송은 걸어놨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접근 금지라든가. 네, 이건 스토킹일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러 갔더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기들이 이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종이를 그분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있냐 하길래 그럼 블랙박스 영상을 또 그 주위 누구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서 갖고 오면 되는 거냐 했더니 뭐 그렇게 해서 이분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쪽지 내용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내용이 없지 않냐. 그거 듣는데 모르겠어요. 그 여성분이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그런 멘트를 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네 보니까 이 두 줄에는 그 어떠한 뭐가 없잖아요. 눈웃음 막 이런 거 있고 그럼 저쪽에서 만약에 그냥 친근감 표시한 거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보고 혹시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위험할 것 같을 때 연락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주치관님 안 좋은 일은 이미 당했고 위험할 때 전화를 하면 저는 이미 했더니 저는 너무 화딱지 났던 게 그분이 웃으면서 근데 뭐 다 큰 총각이 여자 한 명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러냐고 좀 조심하면서 다니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기 들면 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다 무서운 거지. 제 말이 제가 네. 가다가 중기에서 갑자기 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뭐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그럼 명함이나 하나 주시라고 해서 이제 명함 받아오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겪고 돌빈님하고 며칠 전에 연락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가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되고 있을 때였어요. 비밀이 네. 이렇게 처리되고 그래서 솔직히 좀 고민을 했거든요. 내 일이긴 한데 이게 뭐 마무리된 일도 아닌데 이걸 뭐 얘기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했는데 아니 이게요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게 모르겠습니다. 귀족님들 들으시기에 시시껄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얘기할 때도 없고 일단 이거를 얘기를 하면 기본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은 제 가족이겠죠. 근데 가족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걱정할까봐.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아까 그 경찰관 같은 반응인 거예요. 예. 심지어 지인 중에 어떤 분은 어르신인데 아이고 다 큰 여자가 좋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좋겠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테슬러즈님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건데 하나는 테슬러즈님이 잘못했다는 반응이 있을 거고 하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그렇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점만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큰일이 확실하게 벌어진 건 아니지만 차를 그렇게 재물손괴를 일으킨다거나 그리고 분명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본인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네. 테슬러즈님은 그게 싫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약간 보니까. 넋두리 하듯이 얘기하게 됐는데 이런 썰이야 뭐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아닙니다. 입장에서는 제가 겪거나 들었던 어떤 얘기보다도
사람을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피만려 죽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이게, 저는 지금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현관문 쪽을 보도 모르게 한 5-6번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하게 되거든요. 아니, 왜 또 시들문 참여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셔, 또? 아니,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와. 한동안 이제 여기 떠나서 일상을 보내면서 이제 나중에 가면 무슨 얘기 할까 이러고 있었더니 너 가서 이 얘기 해라라고 던져준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들문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제 말이요. 직접 정말. 겪으셔가지고. 그래서 참 이거를 얘기하면서도 근데 조금 홀가분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또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페슬러즈님. 네, 잘 되겠죠? 네. 시간과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가 정말 좀 애매하기도 하죠. 왜냐면 직접적인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그 여자의 행동이 상식적이지가 않는 그 선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차까지 그렇게 박살을 내는 거니까. 그 오픈카 중에서도 패브릭으로 된 소프트탑을 그렇게 다 찢어놨다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이야기는 계속 일단은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피카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피카츄님께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카츄님. 아이고, 피카츄라고 반갑습니다. 하셨죠? 치카츄. 방금 딱 방송 네. 끊기 전에 피카츄라 그래서 그랬어요? 어라? 네. 시청자 피카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삐까삐까! 맞아요. 제가 네. 피카츄 흉내를 잘 내서 한번 가능할까요? 이런 공포 라디오에서 이런 거 가능한가요? 괜찮아요. 네. 혹시 누가 욕하시면 좀 막아주세요. 달게 받으세요. 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치카치카 피카츄입니다. 오, 비슷하다. 근데 피카츄가 말도 잘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카츄입니다. 하면서, 말도 잘하시네. 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달게 받으세요. 오라는 채팅이 많이 올라오는데, 달게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치카츄님께서 오늘 또 찾아와 주셨어요. 저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제 귀신 들린 집에서 살았던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그 친구분이신 경자님이 네, 또 경자. 참여를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제 인생이 항상 에피소드가 많은데 일단 귀신과 관련됐다 하면은 약간 제 인생 레전드지 않을까 오? 하는 이야기들. 제가 저번에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겪은 일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시작 전에 좀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예. 이 마지막 이야기가 좀 소리에 주의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어떤 이야기고 어떤 학교에서 또 무서운 일들이 있었는지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첫 번째 이야기의 키워드는 우리 학교 라실인데요. 마실? 네, 라실인데 네. 사실은 이제 실제 이름은 아니고 이게 누군가는 이걸 얘기하면 다 너무 알 것 같아서 그냥 라실이라고 했어요, 제가. 라실인데. 나오신 분들은 아실 네. 수도 있겠다. 네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여서 아마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구전으로 변형되어서 많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듣다가 나 이거 좀 아직 들어봤는데? 라고 하실 텐데 그 이야기의 이제 근원지가 오리지널? 바로 네, 저희 학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호. 저는 예고를 졸업을 했는데
당시 정규 수업이 끝나면 항상 막차 시간까지 연극 연습 혹은 개인 연습을 했었어요. 저희 과 연습실은 반지하에 있었고 가, 나, 바, 라, 마, 바, 사 이렇게 6개 연습실이 이제 긴 복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실에서 유독 귀신이 많이 목격된다는 이제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입시 시험을 볼 때도 라실에서 시험 봤던 신입생들이 졸업해서 다 잘 된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좀 기묘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팀 애들이 저녁에 라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저희가 전공 팀이 6개의 팀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중 한 팀이 이제 라실을 배정을 받아서 라실에서 연습을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옮겨서 직접 소극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라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소극장으로 옮겨서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돌숙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요. 돌숙이가 라실에 연습 슈즈를 놓고 왔다 그래서 다녀온다 하고 이제 나갔대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 오더래요, 애가. 이제 런을 돈다고 하는데 런을 돌아야 되는데 애가 안 오니까 야, 돌숙이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몇몇 찾으러 나갔는데 애가 라실 문 앞에 쓰러져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응급차를 급하게 부르고 애를 실어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좀 웅성웅성했어요. 뭐 어제 저녁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막 돌숙이 그랬다더라. 좀 시끄러웠는데 한 2주를 학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친구가. 예. 그러다 이제 2주 후에 학교를 나왔는데 다들 궁금하죠. 왜 그랬지? 근데 워낙 연약한 친구였었어가지고 뭔가 지병이 또 있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날 어디가 안 좋았냐? 너 괜찮냐고. 그랬더니 이제 몇 번을 망설이더니 이제 돌숙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난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라실은 이제 12평 정도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철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되게 오래된 학교여가지고 예.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철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바로 전면이 온통 거울이고 그 위에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이 이제 그 거울을 따라 쭉 끝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반지하라서 반쯤 밖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창문 앞에 섰다고 하면은 그 창문 앞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공간을 타고 올라가면 그냥 운동장인 그런 공간이 있는 구조인데 이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랑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이제 폴짝 뛰어내리면 그 공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서 있을 수 있는 약간 되게 넓은 공간이 그 창문 바로 앞에 있었는데 돌순이가 슈즈를 가지러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공간에서 수희 아저씨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으시더래요. 예. 근데 약간 어순풀에 저녁 8시경이었는데 여름이었어가지고 해가 좀 늦게 질 때여서 잘은 안 보이지만 뭔가 물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화분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물을 주시는구나 그냥. 왜냐면 이제 아무도 없는 연습실 들어갔는데 창문에 수희 아저씨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예. 봐서 휴지를 가지고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이 친구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시들뭐 듣다 보면 기절을 한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도피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기절해? 있어요. 그거 왜 기절해? 그거 왜 도망 안 가? 이렇게 하는데 기절이라는 게 그거랑 비슷해요. 이거는 저희 팀 친구가 경험담이 있었는데 자이로드롭 아시죠? 네, 높은 데서 떨어지면 기절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그것처럼 자기가 뭔가 어떤 상황에 딱 닥쳐서 이 피가 머리로 갑자기 확 쏟아질 때 그때 이제 정신을 잃는 게 기절인데 얘가 뭔가를 딱 깨닫고 소름이 돋으면서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물었더니 우선 그 시간에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것도 자기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약간 화분을 이렇게 파내고 있는 듯이 땅을 파는 행동을 하고 있었대요. 뭐야? 까지 생각을 하다가 나가려고 뒤를 돌아서 방금 본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해봤는데 반지하 창문 앞에 사람이 서면 어디가 보여야 할까요? 다리.
네, 다리가 보여야 하고, 쭈그려 앉으면 쭈그려 앉은 전신이 다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딱 상체까지만 보였다는 거예요. 쭈그려 앉으면 발부터 머리까지가 다 쭈그려 앉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딱 상체만 보였대. 예. 그리고 땅을 파는 듯한 그 동작이 화분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팔로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하체가 없는 것 마냥. 네. 정말 그냥 상체가 팔로 거기저기서 기어다니고 있는 건데, 그걸 그냥 화분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깨닫자마자 그냥 기절해버렸고, 저희는 거기서 더 무서웠던 게, 이제 그 당시 선생님들 당직 시스템이어서 저희 학교엔 수희 아저씨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네가 본 것은 무엇이냐? 왜 수희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냐? 했더니 이제 수희 모자에 그 파랑색, 옛날에는 제복을 입고 계셨었잖아요, 많이. 지금도 예. 입고 계시긴 한데 지금은 조금 더 약간 편하게 있는데 옛날엔 좀 약간 제복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경찰복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네, 그걸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할아버지라고 하죠, 요새는. 아저씨와 할아버지의 중간? 그 할아버지가 되게 많은 곳을 기어다니시더라고요. 라실뿐만 아니라 계단을 기어가는 거 본 친구도 있고, 화장실로 기어 들어가는 걸 본 선배도 있고, 그러니까 유명한 귀신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1학년 때 겪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의 첫 에피타이저였어요. 오늘의 이야기 중 이야. 에피타이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귀신 목격하신 분들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네. 입니다. 정말 인데 예. 이제 대학교 시절로 올라와서 저희 학교가 경기도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 땅 자체에 음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자는 살이 찌고 남자는 살이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음기가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제 유독 장승이 정말 많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예. 학교에 캠퍼스에 보통 장승이 서 있진 않잖아요. 이거 이제 알겠다. 이제 아시는 분들 나오겠다. 근데 유독 생각해보니까 그러게 가는 길마다 장승이 서 있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예. 그렇게 음기가 센 지역이었는데 그중에 제 남자 후배 중에 이제 돌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 후배가 겪은 이야기인데 아마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예술 쪽을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예전에 과거에 이제 전공을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항상 우리는 새벽에 깨어있죠. 잠을 못 잔다. 네, 잠을 못 자서. 그날도 이제 역시나 학교에서 음향이나 조명 작업을 배워서 공연 때마다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 장학금이 꽤 크게 나왔어요. 오. 듣기로는 진짜 몇백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돌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조명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명 엔지니어로 이제 이 공연 저 공연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 공연장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장 형식, 하나는 이제 커튼 치고 조명을 내리면 공연장으로 변하는 약간 그런 엄청 큰 강의실이 있었어요. 약 60평 정도고 엄청 커요. 이제 직사각형의 공간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통유리로 된 부스 같은 게 있었어요. 예. 통유리로 공간을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 외 공간은 이제 다 강의 공간이었고 이 유리 부스 안에서 조명과 음향 기기를 만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저희는 매 학기 한 번은 무조건 자기가 연출하고 직접 만든 무대를 발표해야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이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 모든 학우들의 공연에 불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한 3, 4시쯤에 수업을 준비하는 동기 조명을 잡아주고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도리의 동기가 상여 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온통 빨간 조명을 틀어놓고 그 유리부스 안에서 자기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대요. 예. 근데 그 상여 소리가 모두가 아는 그 상여 소리, 그 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의 판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극을 만들어서 연기를 하는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맨 앞에서 그 친구가 상여 소리를 하고 뒤에 상여꾼 연기하는 친구 2명, 그 다음에 그 상여를 쫓아오면 이제 오열을 하는 유족을 연기하는 친구 2명, 이렇게 5명이서
빨간 조명 아래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었대요. 돌고 있었는데 도리가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앞으로 이렇게 무심결에 봤는데 맨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연기하던 애가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거기가 직사각형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 유리부스랑 그 친구들이 돌고 있는 공간이 조금 거리가 있어요. 좀 많이 큰 공간이어가지고 빤히 자기를 쳐다보길래 그래서 도리가 뭐야 이렇게 약간 눈 동그랗게 뜨고 친구를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눈으로 왜 날 쳐다봐 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 빤히 보던 친구가 이렇게 왜 야 약간 이런 거 있죠.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도리가 이렇게 입모양으로 뭐? 하고 입모양으로 나 왜 쳐다봐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한 명 한 명 멈춰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멈춰서 도리를 약간 진짜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도리가 새벽 시간이고 애들이 워낙 장난기가 많으니까 자기 놀리는 줄 알고 야 뭐야 나 놀리는 거야? 나 놀리지 마 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왼쪽에 뭔가 되게 묵직한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 묵직한 느낌이라는 게 그 공기가 되게 무거운 까맣고 무거운 느낌이 딱 들어서 숨을 딱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도리를 포함한 6명이 일시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앞을 봐도 옆이 보이잖아요. 근데 도리가 자기가 느꼈을 땐 얘 남자다. 굉장히 키가 큰 남자가 자기 옆에 서 있더래요. 천장에 머리가 이미 닿고 있더래요. 살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 기운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자기 그냥 바로 옆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명은 온통 새빨갛고 친구들은 앞에서 다 같이 그러니까 그 6명이 그 존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있다가 도리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속으로 하나 둘 이러고 하고 유리부스를 따서 조명을 손가락에 올리거든요. 레벨 올리듯이 손을 그냥 쫙 올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형광등까지 다 켜고 그 6명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본 적 있는 귀신인 거예요, 그게. 오, 예. 근데 그 귀신이 참 대단한 게 저희가 거기서 공연을 하거나 연습을 하면 꼭 그렇게 와서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막 자주 보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사건 이후로는 크게 보거나 이러진 않는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느꼈거든요. 항상 거기 예. 들어가서 있으면은 제 옆에 서 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알았던 거야. 아, 내가 봤고 내가 느꼈던 게 그 사람이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저희를 쳐다보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에피타이저는 대학교 시절에 또 유명한 학교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공연할 때 관객석이나 이런 네. 조명실에서 쳐다보고 있는 귀신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스피커 많대요. 위에 특히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공연 보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야.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키워드는 이게 제가 처음에는 고마워라고 이제 정했는데 고마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를 구해준 귀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경고 메시지를 드리자면 약간 소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경고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번 이야기는 장장 이제 4년에 걸친 스토리인데요.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제가 중학교 때 정말 가위에 미친 듯이 밥 먹듯이 놀렸어요. 학교, 놀이터, 내가 잠들기만 하면 그냥 놀렸어요. 다들 가위 눌리면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시들무 듣고 알았어요. 나는 가위가 눌리면 이런 소리가 나는 게 그러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각자 자기만의 가위 눌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약간 테이프 빨리 돌리는 소리가 나요. 가위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갑자기 한 15명,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제 양쪽 귀에다 대고 뭔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 소리가 거든요. 뭐야? 근데 이게 약간 칠중창으로 들려요. 가위에 눌리면 항상 지금 제가 낸 소리에 뭔가 화음이 더 겹쳐서 한 15명이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귀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질러요.
저는 가위에 눌린 그 고통보다 그 소리가 진짜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가위 눌린 네. 항상.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를 하면서 연극영화과는 입시를 할 때 독백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입시를 위한 독백 연습을 했었는데 당시 안톤 체홉 작가의 갈매기라는 작품에 마샤라는 배역의 독백을 학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배역의 대사가 제 인생에 대한 상복이에요. 제 삶은 불행하거든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대사가. 예. 그 여자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되게 우울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성격이 워낙 너무 밝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좀 우울한 역할을 해보라고 주신 역이었는데 저는 한참을 중얼거리면서 연습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마샤라는 사람이 남편이 죽긴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상복을 입고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날도 늦게까지 혼자 연습실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마샤랑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제 인생에 대한 상복이에요 하니까 이걸 어떻게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뒤통수에 누가 하나 살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어눌한 발음으로 제 인생 대한 상복이에요 이러면서 제 대사를 따라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야? 하면서 이제 대본보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죠. 이게 처음에 딱 되면은 뭐야? 이러고 막 깍이 아니에요. 뭐지? 그러니까 사람이 믿고 싶어져요.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예. 믿고 싶어져요. 그래야만 하고 난 잘못 들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고 거기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그래서 짜증나 뭐야 하고 근데 이제 다들 공감하실 때지만 귀신보다 입시가 더 무서울 나이였기 때문에 나는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또 나를 놀리나? 하고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되게 예민한 시기잖아요. 예. 귀신이 무서운데 그 당시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하고 가고 만다. 한 개도 안 무섭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대사 연습을 그냥 했어요. 근데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제대로나 따라하면 기분이 안 나쁜데 정말 놀리듯이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대한 상복이에요 라면은 제 인생에 대한 상복이에요 하고 끝에 꼭 웃는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건 제 인생에 대한 상복이에요 하고 이제 발성으로 빽 내지르니까 그걸 그대로 큰 소리로 제 인생에 대한 상복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소리를 질러요? 네, 그 가위에 있는 소리가 쭉 가. 제 인생에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끄하고 헉 하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연습실 매트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잠든 기억이 없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그게 가위가 눌려서 그때는 이제 와씨 이거 안 되겠다. 오. 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진짜 다 챙겨 나와서 중앙현관으로 딱 나왔는데 그때가 한 7, 8시였는데 딱 중앙관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문 앞에 같은 반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안도감에 야 너 집 안 갔어? 근데 저한테 카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야 너 집에 안 갔어? 근데 갑자기 카치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 가위에 눌려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교실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잠들었던 거더라고요. 그것도 애들 아직 한 5교시 끝난 쉬는 시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잠을 들어서 왜 그런 꿈을 꿨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약간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 그 애들이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시끄러운 쉬는 시간에 잠이 그것도 10분이잖아요. 쉬는 시간이. 예. 근데 그 10분 동안 거의 한 약 2-3시간의 꿈을 꾼 기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집에 가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잠깐 밀어넣고 그 후로 이제 저희 야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이제 뺨을 탁 후려치게 소극장이 정말 귀신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공연하다가 이제 애가 왜 뒤에서 대기를 하다가 자기 순서에 나가잖아요. 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무대에 나가니까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았고 예. 그 뒤에서 얘기를 해줘요. 야 너 차례야.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을 정도로 그 소극장에 정말 귀신이 많았는데 네.
저한테 맨날 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 귀신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부터 항상 가위에 눌리면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쫓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소극장이 이제 극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소극장은 대부분 계단식으로 객석이 돼 있고 밑에 무대가 있어서 객석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소극장은. 네, 맞아요. 대극장들은 객석이 아래에 있고 무대가 이제 위에 있어서 위에 올려다보는데 역시나 여기 소극장도 이제 계단식 형식의 밑에 무대가 있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 계단 끝에 그 아까 대학교 때 왜 유리부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부스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조명하고 음향을 이제 작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끝쪽은 이제 공간이 좀 넓잖아요. 계단식인데 계단 맨 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야 니네 저기 혼자 앉아있지 마 하면서 이렇게 놀리셨어요. 네. 너네 저기 혼자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겁주듯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소극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 객석 앉지 말라던 그 안 거기서 대본을 혼자 읽고 있었고 저희 팀 친구들은 무대 위에서 이제 동선을 그리면서 대본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래쪽에 무대가 있고 오른쪽에 출입구가 있는데 오른쪽 입구에서 친구가 올라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야 진짜 집에 가고 싶다고 막 배고프다 막 한솥 도시락 먹고 싶다 등등 막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하다가 진짜 정말 제가 돌비님하고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다가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앞을 봤죠. 얘랑 마주보고 얘기하다가 앞을 봤는데 얘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진짜 이렇게 돼서 뭐지? 그 순간 옆에 있는 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왜냐면 옆에서 나랑 방금 대화하던 애가 무대 위에서 대본을 읽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황 파악을 했어요. 앞에 있는 것이 진짜인가 옆에 있는 것이 진짜인가 그대로 굳어서 앞만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을 봐도 옆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쭈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맣게 팔짝 벌린 그 입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고 아주 조그맣게 가위에 눌렸을 때 들리는 소리가 그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르네요. 난 얘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벙쪄요. 사람이 내가 또 가위를 눌리나? 근데 가위를 눌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앞사건이 있어서 저를 의심했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지? 예. 했는데 가위가 눌렸다는 그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뭔가를 느꼈을 때 헉 하고 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얼음 상태인 거예요. 뭔가를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을 때 딱 그 느낌으로 이렇게 있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제 무대에서 연습하던 친구가 정말 해방의 주문을 외쳐주듯이 야 카추야 여기 나랑 한번 해보자 하고 야 카추야 하고 제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객석을 막 뛰어가서 걔 가슴팍을 붙잡고 야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야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야 저 객석 위에 뭐 있어? 야 저 객석 위에 누구 앉아있냐고. 야 있어 했더니 야 진정해봐 이러면서 아니 야 저 위에 있냐고 뭐 있냐고 빨리 그만 얘기해 이랬더니 아니 없어 왜 그래 이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대로 운동장을 뛰쳐나갔어요. 와. 그래서 운동장 한가운데서 응 막 다 이제 쫓아 나오고 너 왜 그러냐 했는데 누가 믿어요. 쟤 혼자 귀신분 연기했다면서 막 명연기라고 너 그렇게 하면 너 대학 붙는다고 놀림받고 그랬었어요. 제 저기서 혼자 졸았다 막 약간 이상한 애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게 아까 장장 4년에 걸친 이야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거슬러서 대학교로 올라왔어요. 무사히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근데 대학교는 정말 더 귀신 놀이터더라고요. 네. 저희 전공이 일찍 끝나면 새벽 3시 늦게 끝나면 새벽 5시 조금 더 늦게 끝나면 아침 7시에 이제 끝나는 전공이었는데 네. 그날 또 새벽 연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항상 교수님이 계셨어요. 새벽까지. 그래서 저희가 아무 말 없이 이제 수업을 받았던 건데
그날은 교수님 생신이었는지 스승의 날이었는지 그게 조금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도리가 봤던 상여 소리를 했던 네. 그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무슨 날이어서 교수님한테 깜짝 파티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수업 중간에 화장실 가신다고 나갔을 때 저희가 막 준비를 했어요. 케이크 준비해서 불 붙이고 저 아까 보통은 강의실이었다 커튼 치고 조명을 내리면 공연장이 된다고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커튼을 치기 전에 뒤에 그 앞이 거울이에요. 온통 거울이어가지고 이제 커튼을 치는 건데 그 커튼을 치면 거울과 그 커튼 사이에 공간이 되게 크게 있어서 제가 케이크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케이크를 들고 커튼 뒤에 들어가고 조명 다 내리고 이제 핀 조명이라 그래서 그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네. 교수님 딱 들어오면 거기에 쫙 할 수 있도록 다들 어둡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 살짝만 올려놓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저 혼자 커튼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같이 들어서 야야야 진짜 야 쫄린다고 너무 재밌다고 네. 막 진짜 웃긴다고 야 교수님 이거 보면 놀라서 어떡할 거야 나 이게 너무 웃기다고 막 야 나 이거 웃다가 첫 급이 어떻게 막 진짜 또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가지고 짜잔 하고 이제 케이크를 들고 커튼 열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뒤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전 또 혼자 멈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출입구와 거리가 되게 멀어요. 네. 그 유리부스와 친구들이 되게 거리가 멀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저랑 정말 그 교수님 들어오는 그 순간에 초를 불을 붙이는 그 순간까지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커튼을 열고 나가니까 교수님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가 됐는데 일단 어쨌든 분위기는 막 스승의 이런 분위기니까 제가 거기서 무서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피곤해서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현듯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나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자꾸 왜 내 지인의 모습을 한 친구들이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큰 극장으로 옮겨서 연습을 하는데 예. 그날도 이제 새벽 1시쯤이었어요. 저희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얘기가 뭐 시켜라가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새벽 1시에 뭘 시켜 먹으면 집에 안 보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다 같이 뭘 시켜 먹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아요? 되게 사람이 많은 공간이었는데 뭘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 혼자 남은 예. 대극장이 또 하나 있는데 그 큰 대극장에 애들이 막 치고 쓰레기 버리고 나가고 화장실 가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야 뭐 다 어디 갔어? 이렇게 있다가 별로 개의치 않고 바닥을 이제 물티슈를 닦고 있는데 그 대극장은 소극장과 똑같은 형식인데 한 20배로 크고 이제 층고가 1층에서 4층까지 있는 엄청나게 큰 대극장이었어요. 저희 학교에 있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위에 달려있는 조명을 만지려면 조명 사이로 이제 구름다리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철로 만든 다리가. 근데 이제 제가 바닥을 닦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길래 예. 이렇게 위를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1학년 후배가 쭈그려 앉아서 저를 보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너 뭐야? 너 왜 거기 있어? 얼른 내려와. 너 뒷정리해야지. 하고 근데 1학년이 지금 다 쓰레기 치우고 하다못해 교수님도 같이 치우는 그 마당에 장난을 치겠다고 거기서 올라가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걔가 김돌비라고 하겠습니다. 야, 김돌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웃기만 하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게. 근데 분명히 1학년 후배였어요. 그래서 야, 김돌비! 너 장난하지 마! 하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 돌비가 극장 출입구로 내 누나!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정지해져. 응? 그때도 이제 깨달았죠. 저 위에 있는 애가 걔구나. 근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랑 제가 강의실 커튼 뒤에서 만났던 친구랑 그 다리 위에 있는 친구랑 똑같은 친구라고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무서웠던 건 고등학교 때 봤잖아요. 예. 얘가 날 따라다닌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리고 항상 제 지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야 너가 저 위에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남자인데 막 누나 왜 그러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누나 왜 그러세요? 둘 다 막 그런 거여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진짜 위에 있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 소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와가지고 왜 그러냐 하다가 좀 또 이상하니까 그래서 아니야 얘 미안해 장난 아예 제가 놀렸다고 그러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슬슬. 예. 이제 무섭기보다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연습 끝나고 집을 가는데 그 당시 한창 저희 자치촌에 엄청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저희 자치촌에 조폭이 뭐 많이 산다 약간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 장기밀과 약간 이런 무서운 일들 있잖아요. 네. 이런 일 때문에 뭐 여대생들이 납치되고 있다.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다. 이런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었고 실제로도 새벽 연습을 마치고 자취방에 가는 길에 어떤 괴한한테 너무 심하게 맞은 선배가 있었어요. 네. 그 후로 무조건 남자 동기들이 여하구들을 이제 집까지 데려줘야 하는 규칙이 생겼어요. 이건 무조건 필수적으로 오. 경찰서에서도 지침이 내릴 정도였어요. 예. 네, 좀 심각했어요. 이게 그냥 괴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막 약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경찰서에서 학교로 공문이 올 정도였어요. 특히 이제 밤에 새벽에 귀가하거나 뭐 술을 마시고 귀가 시 남자 3인에서 4인 정도 조를 이루어서 각자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남학생들을 여학생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저희는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정말 순찰차가 항상 돌아다녔거든요. 네. 저는 근데 다소 밝은 곳에 살고 있었고 되게 좋은 위치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자취촌 사거리에서 동기들하고 인사하고 진짜 걸어서 50m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 그 사거리에서. 그래서 야 나는 바로 여기 앞이야 괜찮아 누구 데려다 줘 하고 인사하고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한창 스마트폰이 보급될 때라서 제가 핸드폰을 눈에 고정을 하고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희 집이 약간 내리막길에 오른편에 있었는데 다 왔을 때쯤에 누가 야! 하고 부르길래 이렇게 앞을 쳐다보니까 저희 집 앞쪽에 제 여자 동기가 서 있더라고요. 네.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만 이런 유의 귀신 친구들을 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가수 아이유 씨가 네. 귀신 목격담을 얘기를 하면서 아 나만 그런 귀신을 보는 게 아니구나. 아이유 씨는 자기랑 똑같이 생긴 귀신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맞아. 근데 저는 자꾸 제 친구들 얼굴을 와요. 예. 근데 걔가 서 있는데 아 내 친구 아닌 거예요. 모습은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요. 보통 발이 약간 흐리거든요. 저기 서서 나를 부르는데 그리고 저 동기는 아까 사거리에서 야 얘 데려다줘 했던 그 여자 동기거든요. 네. 제가 50m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투진 우리 집 앞에 와서 나한테 할 얘기가 있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기든 귀신이든 제가 왜 저기 서 있지? 하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마주보고 있는데 저의 시선으로 왼쪽 편에 까만색 스타렉스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본 거기에 그리고 차가 주차할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미터를 잘 가늠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미러로 누가 날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스타렉스 안에서. 그래서 갑자기 저는 그 귀신보다 그 옆에 있는 스타렉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 뭔가 상황 파악이 얘가 나를 왜 불렀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친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갔어요. 일단 집에. 왜냐면 내가 어쨌든 몸을 숨겨야 할 곳이 있어야 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 거리에 제가 뛰어봤자 어디로 뛰겠어요. 상가도 아무 데도 안 열었고 누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나를 구해준다고 할 적이도 없고 그 스타렉스에서 뭐가 나올지 제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냥 든 생각은 빨리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다. 딱 이 생각으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걸어가다가 막 뛰어서 원룸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누르고 딱 들어가고 문을 닫고 제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2층으로 막 올라가서 유리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닫고 들어가서 그 문을 잠그는데 그 뒤로 스타렉스 그 문 드륵 열리는 소리 아시죠? 그게 차락 들리더라고요. 예. 드르륵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 듣자마자 원룸 현관문 바로 닫고 2층으로 올라가서
문 닫고 덜덜덜덜 거리고 있었는데 차 시동 걸리면서 출발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도와준 거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참 사람이 이게 안 좋은 기억은 오래 간다는 게 그 스타렉스 그 손으로 여는 그 소리가 아직도 예. 생생해요. 네. 등 뒤에서 드르륵 열렸다가 제가 도망 들어가니까 딱 닫히는 그 소리가 그때 바로 시동 걸고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아니었으면 핸드폰 보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털레털레 걸어가다가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얘는 대체 나를 왜 쫓아다니는 거지? 그것도 자꾸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정말 해를 끼친 적은 없어요. 짜증은 나게 했지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엔 무서웠는데 저한테 왔던 귀신들은 항상 뭔가 놀아달라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 귀에다 대고 시끄럽게 얘기하는 게 뭔가 자기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자꾸 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친구도 자꾸 내 친구의 혹은 후배의 모습을 하고 제 앞에 나타나서 약간 추근덕거리고 찝쩍거리고 알짱알짱 거리는 게 왜 그러지 이렇게 되게 미스테리한데 제가 가위를 엄청 심하게 눌렸다가 쌍욕을 하고 해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해방된 이후로는 그 소리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오. 이 과학적으로 눌리는 가위는 가끔 있는데 진짜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 이상한 소리와 함께 하는 가위는 일단 싹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저한테 멀어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돌비님한테 제보를 드리고 문득 고등학교 막 대학교 때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때 동기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야, 나 이러이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사연을 얘기할 건데 나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이런 애가 있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해줬어요. 왜요? 이제 고등학교 선배 중에 이제 무당의 따님인 선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왜 그런 분들은 신을 받진 않았지만 그 어느 중간에 있으신 분들 왜 툭툭 얘기하는 거 아시죠? 아, 알죠. 쟤 그런 애, 쟤 저런 애 약간 자기도 모르게 툭툭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그 선배랑 친했었어요. 저한테 동기가 야 카추야 야 이걸 지금 얘기한다고.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야 나 걔 누군지 안돼요. 뭐라고? 이거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그 친구는 다른 과거든요. 예. 다른 과 친구였는데 그 다른 과 친구는 이제 저 그 선배랑 친해서 가끔 쉬는 시간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그 선배랑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있으니까 누구야 안녕 이러고 지나갔대요. 예. 근데 그 선배가 갑자기 제 친구한테 야 쟤는 하나도 안 심심하겠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주 단짝처럼 뭐가 달라붙어 있네 오. 이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저러는 거라고. 나쁜 애 아니야. 애비도 괜히 얘기하지 마 신경 쓰이니까 됐다는 거예요. 예. 야, 너는 지금 그거를 거의 10몇 년이 지나서 얘기를 해주냐고. 알면 더 신경 안 썼을 텐데. 해를 안 끼치니까. 네, 그 진짜 해를 끼친 적은 정말 없거든요. 예. 물론 괴롭게는 했지만 정말 해를 끼친 적 없는데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쟤는 안 심심하겠다고. 이야. 무슨 교를 저 지나가는 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대학교 때까지 계속 쫓아서 왔었나 봐요. 그래서 어쩐지 제가 가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되게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네. 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느낌이 아니고 이 집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무서운 게 아니라 뭐지? 약간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약간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심하게 욕을 하면서 쫓아냈거든요. 정말 너한테 왜 그러냐 하면서 정말 진짜 쌍욕을 하면서 그때 떼어냈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떼어냈었거든요.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다시 이렇게 오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잘 근데 어떻게 성불을 했겠죠? 귀신의 입장을 뭐 생각할 이유는 없으니까 사실 거기까지 뭐 굳이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럼요. 야, 오늘 네. 치카추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일단은 예고
뭐 예대 이런 데 자체에서는 귀신썰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쪽 계통 자체가 좀 예민하신 그쪽으로 그러신 분들이 아마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걔네도 재밌어서 이렇게 찾아와서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게 연희의 역사를 배울 때 연기 배우의 시초가 무당이에요. 그치. 신들린 연기. 이런 거. 네, 맞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해서 다른 사람의 대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그게 시초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어요. 배우라는 그 말 자체가 사람이 아닌 것을 한다 해서 배우라는 말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이거 맞나 아닌가 확실한 건 아닌데 사람이 아닐 것을 이제 연기한다 해서 배우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연관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오늘 치카주님 지금 또 차에 계신데 얼른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분이랑 같이 네. 주무세요. 아유 밤이 늦었네요. 잘했냐고 또 이제 검사가 들어가야죠. 이제 아이고. 잘했어 이러고. 감사합니다 치카주님. 네, 항상 진짜 화이팅이요. 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신 이야기 자체가 이제 예술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술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귀신 느끼거나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꽤 많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야기에 나온 곳과 같은 학교에서 귀신을 보시거나 이런 걸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